예,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타이틀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만 똘똘하면 스카이라고. 물론 이제 애가 똘똘해가지고 그 스카이 바로 가는 경우도 많죠. 애가 알아서 다 잘하고.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경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를 제가 좀 종종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하고 어머님들이 꼭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2부 테마 2 찍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찍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짤막하게 찍겠습니다. 그래도 뭐 전달할 건 다 전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스카이 갈 정도 되는 애들이면은 뭐 논리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애들 자체가. 그 논리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제 IQ가 좀 좋다는 얘기죠. 또 IQ가 안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부를 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논리력을 갖춘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성실성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겠죠. 이 정도쯤 되고 이제 등수 같은 반에서는 당연히 1등 정도 하는 거 당연하고요. 전교권에서는 암만 못해도 이제 12 이내는 들어야겠죠. 이게 기본적이죠, 기본적. 전교 10위권이라는 건 이제 고등학교 등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학교 때 전교 12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등수하고 고등학교 때 등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중학교 자녀를 갖고 계시다면은 걔네들이 이제 전교 10등 들었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전교 10등 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공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만하는 마음을 절대 갖지 마세요. 중학교 성적은 개인적으로 별로 제가 인정을 좀 안 합니다. 애 상태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지금 전교권이 아니다 할지라도 애 상태가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논리력이 좀 반짝반짝거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키우면은 거기 스카이를 가요. 또 이제 본인이 동기부여가 엄청 돼 있는 애들 있죠. 스카이 외에는 안 가겠다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좀 드물긴 한데 그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세운고 댕겼죠. 일산 세운고 S양인데 얘가 이제 내신이 전교 1등이었어요. 내신이 전교 1등이었는데 좀 깜짝 놀랐던 게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그때 성적표를 좀 한번 훑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 친구가 음악을 갖다가 수미양가에서 이때 미 레벨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때 좀 황당했죠. 그 전교 1등 하는 아이를 갖다가 음악을 미를 때린다. 어이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학교에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봤자 여기는 인구상 거기 학생 숫자를 고려해 볼 때 맥시멈 2명밖에 못 간다고 판단되는 학교였는데 그 전교 1등이면 학교에서 키워서 어떻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직윤이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2명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얘가 직윤 추천을 못 받았어요. 직윤 추천 못 받음. 좀 너무 황당했죠 이게. 전교 1등한테 직윤 추천 안 해주면 도대체 누구한테 해준단 말이야. 너무 궁금했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그 이 친구 어머님이 좀 많이 느긋해요. 직장 생활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은 좀 상당히 마음이 좀 여유로우신 분이라 그럴까? 애한테 맡겨두는 건 좋은데 너무 맡겨놓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받게 되는 그 부당한 대우를 잘 감당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어머님께서 학교에 자주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직윤 추천을 받은 애를 보니까 어머님이 좀 이렇게 나대시는 분이에요. 아, 그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전교 1등쯤 되면은 뭐 싸돌고 가지 않더라도 종종 가셔가지고 선생님들을 좀 압박해야 됩니다. 그 압박이 뭐냐면은 그 우리 추천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걸 넌지시 압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 문제 같은 거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그걸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행정이라는 게 꼭 공정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가가지고 막 그게 선생님들 비난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애 성적을 쥐고 있는 게 학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니까 존중을 좀 많이 해야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게 로비 활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돈 매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얼굴로 좀 많이 비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 얘하고 같이 제가 삼촌이라고 속이고 학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아이가 전교권이면은 학교를 자주 가세요. 그냥 인사차. 애가 싫어도 가세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황당했던 애가 또 있는데 백마고 댕기는 얘가 아마 N양이라고 적을게요. N양. 이 친구도 이제 그 서울대가 가능한 애였는데 이제 전문 컨설팅 업체에 맡겼어요. 컨설팅 업체에 맡겼는데 서울대 확실히 보내려고. 근데 이제 이 담당자란 놈이 그 어머님께서 좀 안 좋은 데를 맡겼는지 이 담당자란 놈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가 이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어요. 접수일을 갖다가 놓친 거예요. 이게 뭐 대학교 입시에서 접수일이 뭐 진짜 하루만 늦어도 이미 끝난 건데, 응? 그뭐 전문가라는 놈이 이런 짓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원서도 못 썼잖아 이게. 응? 굉장히 황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애를 갖다가 십수년 키우셨잖아요 자녀를 갖다가 뭐 십수년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컨설팅 업체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맡겨놓고 나서도 그 접수율이다 뭐다 이 전문가처럼 움직이셔야 돼요. 전문가처럼. 여기도 보면 담당자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담당자들이 있는데 얘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깊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진짜 그냥 간판만 컨설팅 업체고 그러니까 조금 교육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처럼 돌리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자기 자식에 관련된 거는 의뢰는 하시되 컨설팅이 좀 필요하긴 하죠 이게. 복잡하니까 요즘. 근데 이제 그래도 십수년 키우셨는데 그걸 갖다가 땡그렁 이렇게 최종 결과 내는데 그걸 맘 푹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 확인을 다 하세요. 일일이 꼼꼼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뭐 이쪽 사교육에 있어가지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어머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부 메시지. 거기 가가지고 그 교육비 협상하지 마세요. 교육비는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데 가셔가지고 막 교육비 협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입장을 바꿔보세요. 담당 선생님이 그 컨설팅비를 정해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놓은 건데 그걸 막 협상해서 10만 원 까고 뭐 20만 원 까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님께서 협상한 게 이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할인을 했으면은 애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까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기가 싫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이게. 그게 이제 담당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응? 얼굴로 스마일링 페이스하고 뭐 이렇게 해준다 그래도 그 거기서 이미 마음이 갔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머님들은 이제 의식주니까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가격 협상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게 교육비는 협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달란 대로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애 교육이 달린 거잖아요. 상대편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좀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스카이 정도 보내신 어머님들은 또 참조로 말씀드리면 과외를 시키더라도 이제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게 한 100이다 그러면은 그 어머님께서 100을 주는 게 아니라 110에서 한 120 정도를 더 주세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오로지 애 성적 올리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게
되게 이제 과외비가 뭐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또 고액이라고 또 난리 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3 입시에서 그 정도는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죠. 애 성적 관리하고 깊이 들어가고 애하고 1대1로 시간 내는데 다 전문 선생님들아 치면은 시간이 다 빡빡하잖아요. 일반 대학생 과외 같은 거 뭐 20만 원에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싸다 생각이 드는데 전문 선생님은 직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르죠, 스토리가. 또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 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교육비가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 저한테 뭐 과외를 문의하 저 과외 안 해요. 그런 거 안 한 지가 제가 20년이 넘어요, 전. 근데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제가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는 거죠. 응? 그래서 교육비 협상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더 주는 한이 있으면 더 들이시고 애 뭐 대학교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을 갖다가 가격도 싸고 좋은 교육은 없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력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 정보 같은 거 있죠. 애. 응? 대입 일정 정도는 직접 챙기셔야 돼요. 응? 직접 챙기기. 이게 기본인 것 같은데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개 대학교 들어갔으면 일정 같은 거 쭉 받아놓고 언제 어느 때 이게 그래서 이제 애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려요. 주도할 수 있으면은 스케줄을 주도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당부 메시지는 그 어머님들이 꼭 하기보다는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 놓치는 요소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님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그 테마를 바꿔서 다음 테마에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마들이 그 아이를 뭐 스카이를 좀 보내시겠다 그러면은 스카나 했으면 하는 일이 좀 전 세 가지 정도 있어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뭐 비율 잘 맞춰서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아이를 그 서포트 하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첩보 활동 하셔야죠. 첩보 활동 하셔야 되고, 그다음 로비 활동 하셔야죠. 로비 활동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습관 장착시켜야죠. 중요성을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런다면은 그 얘가 한 7개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비 활동 정도도 한 6개 정도 제가 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첩보 활동 정도는 한 2개 정도. 되게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엄마의 정보력이 뭐 애 성공을 좌우지우지한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거든요. 되게 이제 첩보 활동을 하시느라고 많이 참석하시는 게 이제 설명회를 많이 가세요. 설명회를 많이 가시고. 근데 설명회 가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앉아서 이제 영화 감상을 하시죠. 한 편을. 그래도 자료도 챙겨와요. 챙겨와요. 네,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료를 어딘가에다가 처박아 두세요. 처박아 둠. 그리고 세미나 때 배운 내용을 다 잊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이 되죠. 또 이제 가끔 보면은 뭐 대형 세미나 같은 거, 대형 설명회 같은 데 있으면은 뭐 자녀와 같이 가서 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뭐 거의 2시간 정도 앉아 있다 오시지 않나요? 또 자료도 잘 받고 끝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교회 부흥회 댕기듯이 응?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회 같은 데 가가지고 즐거움을 얻고 뭐 정보도 얻었다 이렇게 올 수도 있겠는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 애들 시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간 중요한데 거기 가서 2시간 앉아 있으면은 2시간만 까이는 게 아니라 갈 때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잔상 남는 시간까지 계산하면은 곱하기 3 정도 해야 돼요. 한 6시간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같은 것도 이제 오프라인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절약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듣고 싶은 얘기도 어머님들 선택해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 않나요? 그리고 깔끔하게 세트된 자료 나가니까 기억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아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첩보 활동할 때 설명에 많이 댕기시는 분들 치고 거기 애 대학교 잘 보내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거기 아이들 교육 고수는 나대지 않아요. 조용조용히 조용조용히 지내시고 그럽니다. 약간 뭐랄까 회사로 따지면 CEO급 정도 포스가 좀 있다 그럴까? 사원들 일하는 것하고 CEO가 일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저는 설명이 뭐 필요하시면 가야겠는데, 저는 이 시간 낭비라는 측면에서 그 진짜 그다지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로비 활동은 뭐냐면은, 로비 활동은 뭐예요? 진짜 필요한 데를 하셔야 돼. 필요한 데. 어디가 필요해요?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필요하죠. 원서를 써주시는 대상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의 기분을 많이 좋게 해줘야죠. 그게 나쁜가요? 결코 나쁘지 않죠. 이걸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아주 정직하게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이 되거라.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틀린 건 틀렸다고 하거라. 정말 좋은 얘기죠. 그럴듯한 얘기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그렇게 그레이트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공통점은 뭔가 안 좋은 얘기를 지적을 받거나 비판을 받으면 기분 나쁘다가 이제 출발이에요. 그 말이 옳건 그르건.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 로비할 때는 옳거나 그르거나를 따지지 마시고 어느 쪽이 선생님한테 더 기분이 좋냐 안 좋냐를 생각하세요. 좋은 인상을 받아두는 게 뭐가 나쁜가요? 이 시스템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선생님이랑 친해지려면 선생님 기분 좋게 하는 게 최고로 좋지 않나요? 그럼 많은 걸 얻어내잖아요.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많습니다. 그런 로비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그 애들 습관 길들여주는 거예요.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건 이건데 이걸 신경을 안 쓰시죠. 이 신경을 왜 안 쓰시냐면은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머님 자체가 엄마도 이게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엄마도 힘든 상태에서 애 보고 하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하겠어요? 안 하죠. 따라서 이제 아이가 반듯하게 크려면은 결국에는 엄마부터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 드시잖아. 제가 어머님이 이 정도 나이 먹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어머님은 왜 더 성장 못 하시나요? 어머님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저희 뭐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 정도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갈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명이 아마 90살이 됐던 100살이 됐던, 그럼 그때까지 생존한다 그러면은 지금 요 상태의 지적 능력을 갖고 그대로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지적 능력이 좀 더 상승하는 게 좋겠어요? 상승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한 5억 있다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그때 현금 가치로 한 10억 이상 갖고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겠어요? 성장해서 더 많이 쟁취하는 게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 뿌듯함도 느끼고. 그러면 그 뿌듯함 느끼는 것의 출발이 성공 습관이기 때문에 애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생활 패턴에 애들을 끌어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산책을 애들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침 산책 정말 좋습니다. 아침 산책은 많이 할 필요 없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아파트 동네 한 바퀴 같이 돌고 오는 거죠. 해보세요. 굉장히 괜찮아요.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애들 웃는 얼굴 보고, 갔다 오면 애들 뭐 샤워하고 뭐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집안 분위기를 한번 이끄시는 분이 돼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뭐 남자 권위 뭐 이런 거 따진다 그래도
가정을 이끄는 건 엄마죠. 엄마가 대빵이죠. 엄마가 중심이 딱 서야지 가정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기상 습관 잡아주시고, 취침 습관 잡아주시고. 이제 그거에 신경을 쓰면은 애 성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돌아다니시면서 첩보 활동 하시고, 그래서 학원도 어디가 좋나, 선생님 어디가 좋나, 뭐 그게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또 궁금하시잖아요.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학교 가는 것도 좀 일정하게 가세요, 일정하게. 일정하게 한 번씩 한번 들려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이하는 여기에 엄청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이 자체가 돼야지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키는 대로 살다가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공부 자체도 내키는 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로비 활동할 때 또 주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로비 활동의 주의사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담당쌤을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하지 마세요. 견해 제시 금지. 어머님이 한마디 벌려서 얘기하시면은 그 얘기는 교무실에 다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누구 엄마라는 게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이기 전에 인간이거든요. 겉으로 젠틀하게 대할 수는 있어도 그 속마음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각인 효과를 줘가지고 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시험 문제인데 특히 이제 자사고나 자공고나 특목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가지고 말 진짜 많아요. 왜냐면 한 문제, 뭐 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애들 등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자기 애가 많이 틀리면은 뭐 이번 영어 시험 문제는 암기 위주로 냈다는 둥, 논리 위주로 왜 안 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문제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미세한 실수인데 확률상 자기 애가 쓴 게 좀 맞게끔 하려고 별놈의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걔가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실력이 없는 애를 갖다가 이제 점수를 맞게끔 하려니까 그런 파장들이 생기는데 뭐 요새는 일반고도 좀 그런 일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가 정말 잘못됐으면은 학교에서 알아서 또 정정해서 맞게 해줘요. 근데 이제 정정하지 않게끔 결정하는 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좀 심한 경우는 그거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가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만약 법정 소송 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겼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머님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좋은 대우를 받을까요? 못 받아요. 응?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게 고도의 이기적인 집단인데요. 응? 나름대로 선생님에 대한 프라이드 다 있잖아요. 임용고시 봐서 통과하고 이랬으니까. 응? 그런 집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서로 보호해주는 이런 미묘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가셔가지고 특히 제일 민감한 게 시험 문제인데 이러쿵저러쿵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의견을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로비 활동할 때는 가장 누굴 생각한다. 옳냐 그르냐를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옳냐 그르냐를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의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거기서 뭘 선택하신다? 선생님이 기분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세요. 칭찬을 하더라도 좀 너무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겠죠. 그런 거는 어머님들 연애하실 때 많이 했잖아요. 연애하실 때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들 보면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또 고도의 그런 테크닉들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하세요. 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얄팍하거나 약간 좀 깊이가 안 느껴지거나 약간 좀 재수없어 보이는 모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진심을 담아서 가식적인 거 말고 회사원들처럼 회사원들 딱 보면 가식적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진지하면서도 좀 순박하면서도 좀 진정성이 느껴지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역할을 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선생님들을 엄청 편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편드는 게 아니라 저도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한마디 안 해요. 다 예의해요. 응? 제 아이를 위해서. 제 아이를 당장 담당하고 학교에 거기서 근무하시는데 제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려고 제가 일부러 안 좋은 얘기 하겠어요? 안 해요, 저도. 엄청 존경을 표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생활이 편해집니다.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애 생활 편하게 해주고, 애 학교 생활할 때 불편함 없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 입장에서도 애가 이쁘잖아요. 걔한테 시간을 좀 더 할애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거 3번에 주력하세요. 3번을 주력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어머님이 먼저 스스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어머니 먼저 스스로. 그래서 애한테 먼저 시키시기 전에 어머님께서 먼저 한 달 동안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잘 안 되던 애들을 좀 되게 만든 사례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어, 기억에 남는 애들 순서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명여고 댕기는 애가 있었는데요. 동명여고 Y양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2 때 만났는데, 그 고2 때 내신은 한 반에서 5등 정도였어요. 썩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좋았던 게 그 반 5등이긴 한데 논리력이 좀 좋았어요. 여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고등학교 반 5등 정도 하면 일반고 기준으로 논리력이 되게 안 돼요. 그게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딸딸딸 외우고, 영어도 딸딸딸 외우고, 수학은 그냥 풀이집 보고 끄적이는 수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 논리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논리력이 센 거에 비해서는 반 5등은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 생활하고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활용 능력이 너무 없었죠. 예, 문제는 요거 딱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그 관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방학 들어갈 때 이제 시간표 관리 같은 거 좀 철저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니까 누가 지켜봐 주고 있으면은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또 저 여자애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욕심도 좀 있었고, 그렇게 또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잘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타로 도움을 주신 거는 어머님이죠. 이렇게 애들이 고2 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상담하기 싫어하는 학년이 고2예요. 고2. 고2가 막 지금 방황하면서 어디 상담을 하러 온다 그러면은 걔는 문제가 되게 많은 애거든요. 왜냐면 고2 때까지 적응을 어디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단방에 뭔가를 해보려는 심리도 갖고 있고, 그래서 고2하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해봤자 애는 거의 결과가 안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그런 마인드로 갖고 이랬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어머님이 그래서 굉장히 좀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르냐면 전체 입시를 한번 따져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하면은 12년이거든요. 그럼 12년 동안 달려와가지고 이제 11년 차가 된 거죠. 그럼 11년 동안 얘가 형성된 거거든요. 학교 생활에서.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반오등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개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개선하려면 뭘 개선해야 되냐면 애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애 자체를 안 바꾸면은 절대 기술적으로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인식을 어머님께서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걸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끝나고 오더라도 그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제 중간고사 모의고사 한번 치고 중간고사 보면 애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가 엄청난 갈등의 시기죠. 보편적으로 고2에서 고3 거쳐간 애들이 다 그래요, 다. 근데 그때 대처를 어머님께서 단호하게 할 수 있냐 없냐가 얘가 고3에서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어머님은 단호했죠. 이거 되게 하기 힘듭니다. 애는
고2, 고3 정도 되면 머리 커져가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별놈의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거를 꺾어야 되거든. 일단 그 대학을 잘 보내려면 그 역할을 해주셨죠, 어머님께서. 그래서 위기를 잘 넘기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딜 갔냐면 연대 갔어요. 성공했죠. 대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남는 애가 이제 또 더공여고 Y양. 얘도 Y네요. Y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2 후반부죠. 고2 때 2학기 때인가? 2학기 때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영어 그때 5등급 상태에서 왔죠. 덕원여고 애들이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때 애들이 덕원 여고가 아니라 예고죠. 잘못 썼습니다. 덕원여고 애들 같은 똘똘한 애들이 꽤 돼요. 그리고 웬만한 일반고 애들보다도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애들이. 근데 그 와중에 5등급은 굉장히 못하는 거였죠. 근데 내신 상태는 좋더라고요. 내신은 굉장히 좀 우수한 편이었어요. 근데 실제 모의고사 등급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좀 흔들리는 시기가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흔들리면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게 이거 기상 6시. 이 친구는 기상 시간이 5시 반에서 항상 6시 사이였어요. 수능 시험 전날까지. 그리고 중간에 갈등기가 있었던 거는 이 친구는 준비했던 게 이제 홍대미대를 계속 준비했는데 홍대미대가 이제 비실기 전형이잖아요. 비실기 전형인데 이제 얘가 중간에 갈등을 했던 게 이제 고대미대였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스카이에 대한 염원이 좀 있은 거죠. 그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고대미대 비난하고 뭐 미대는 그래도 고대미대가 아니라 뭐 서울대미대, 그다음에 한예종, 그리고 뭐 홍대미대,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건축 쪽 해가지고 디자인 계열 또 따지고 그럴 때 뭐 건국대, 국민대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미술계의 서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미대 같은 경우 이제 조형미술 위주로 키우고 있는데 여기 점수 되게 높아요. 그 애들 점수 되면 솔직히 고대미대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죠. 얘도 이제 그걸로 되게 흔들렸어요, 많이. 근데 흔들렸던 거를 제가 편들어 준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초지일관 여기를 밀어붙였죠. 밀어붙이고 그리고 정신을 제가 하나로 그냥 잡아준 거죠. 그동안 준비했던 게 이건데 갑자기 전향해 버리면은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안 좋을 경우에는 이게 참 과당이거든요. 또 이제 미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거기 대학교 선택할 때마다 제한되잖아, 선택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실기마다 전형 요소가 조금씩 다르고 실기 스타일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게 좀 달라요.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여기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고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결국에는 이거 극복을 해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생활 습관 잡으면서 두 번째로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협조 능력이 되게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 보내시는 어머님들은 협조를 잘하세요. 협조를. 자기 주장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딱 그 전문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게 되게 많아. 오히려 아이를 컨트롤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명여고 제2양 얘도 좀 기억이 많이 나죠. 상명여고 제2양 그 상명여고가 뭐 여기가 좀 괜찮은 학교입니다. 여고인데도 불구하고 스카이 많이 보내는 측에 들어가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얘네 학교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시험 범위가 일단 무식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2가 당길던 시절을 보면은 만약에 영어 교과서가 12단원이다 그러면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그 영어 12단원을 시험 봐요. 교과서 다 봤잖아요. 그럼 2학기 때 배울 교과서를 미리 공수해다가 그게 이제 기말고사 때 다 봐요. 그럼 이제 교과서 다 뗐으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집을 하나 선택하는데 문제집이 뭐 되게 요새 시험 범위 보면 4단원, 5단원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전체 전범위에요, 전범위. 전범위니까 그거를 저도 강의를 끝까지 다 해본 적이 없어요. 강의를 다 안 하고 항상 얘네들의 염원이 뭐냐면 기출문제 뭐 예상문제 한번 풀어보는 게 소망인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저도
기출 문제나 뭐 예상 문제를 일부러 만들죠. 왜 만드냐면은 그게 강의하기가 좀 더 편해요. 왜냐면 강의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빡세면은 우수한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중하위권 애들은 거의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중하위권 부모님들은 또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하위권은 학교 시험 제도가 빡세나 약하나 계속 중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간에 상위권을 치고 나가면서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학교가 좀 바로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개별화돼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런 정책을 잘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중간층 맞춰서 대충 교육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력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빡센 학교일수록 애가 좋은 학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1부터 해서 고3 때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암만 일반고 애들이어도 실력이 일취월장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이 친구는 이제 고1 후반기 때 봤는데 영어 4등급부터 출발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등급은 이게 고1 때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1 기준에서 고3 영어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 등급 얘기할 때 고1 등급 얘기 안 하고 고2 등급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은 가치가 없으니까. 뭐 고1 때 1등급 나왔다고 걔가 고3 때 1등급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이제 걔가 고2 때 1등급이라고 고3 때 1등급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3 영어를 표준으로 삼고 걔 실력을 평가해요.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악착 같은 게 있었죠. 얘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그 성공 습관을 이렇게 지도하니까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반짝반짝. 뭔가 길을 찾은 듯한 눈빛을 저는 얘한테 봤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얘는 진짜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역시 제 생각은 딱 맞았죠. 이 친구는 서울대 갔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IQ는 그렇게 좀 좋진 않았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노력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노력으로 논리력을 때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문과였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 좀 애로가 있었죠. 수학 같은 경우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갖다가 꼭 쌈박하게 안 해도 돼요. 데이터 수학하면 되거든요. 데이터 수학. 그러니까 데이터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단원별로 관련된 문제를 쭉 차곡차곡 쌓아서 나가는 스타일의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IQ가 조금 딸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선택해도 수능에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꼭 아이디어가 없어도 돼요. 그 수학, 문과 수학, 특히 수학 레벨 정도에서는 그 문제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응용이 좀 뭐 어렵다, 그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응? 그 데이터 수학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 수학. 얘한테도 이제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스카이는 안 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뻐하는 놈이에요. 동패고 댕겼던 놈인데 동패고 2기인가 그래요. 동패고 2기. 동패고 2기생이었는데 동패고 2기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딥다 못했습니다. 애들 성적대가 엄청 낮았죠. 커트라인이 엄청 낮았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같은 경우에도 왔을 때 이놈은 고3 때 왔죠. 고3 1월 달에 왔었는데 영어가 몇 등급이었냐면 영어가 7등급 정도 맞았죠. 7등급 정도 맞았는데 거의 기본도 없어요. 이제 목표가 이제 체대를 간다고 그랬죠. 체대를 목표로 이제 동패고가 그쪽으로 좀 잘 돼 있거든요. 혁신학교 해가지고 이쪽 센터, 응? 체대 훈련하고 그런 센터가 이제 동패고에 있잖아요. 응? 맞아는 체대에 가겠다고 해서 이제 목표가 영어 한 3등급이 목표였습니다. 3등급. 근데 이놈이 뭐 있냐면 체대를 당기는 놈 치고 뭐가 있냐면 그 근성이 있더라고요. 근성. 그때 같이 했던 게 이제 저는 EGR 하면서 아직도 안 까먹는 게 이것만 하면 이거 하고 보케블러리 하면 대충 해서 3등급까지는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했냐면은 1월부터 그 6월까지 매일 나왔어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공부했죠. 매일 공부하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봤을 때 얘가 이제 3등급을 찍었죠. 근데 이제 목표가 3등급이라서 3등급을 찍었는데 3등급인데 거의 2등급에 가까웠거든요. 이때는 상대평가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를 체대를 안 가더라고요. 체대를 안 가고 그 충남대 기계과 갔어요. 잘 갔죠. 충남대 기계과 뭐
지금 중학교 그 2학년 이하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대학으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얘 실력을 고려할 때 엄청나게 잘 갔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이공계고 또 국립대학이고 충남대에 가보면 캠퍼스 되게 넓거든요. 저도 대학교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전국 단위로. 그래서 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위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또 고3 때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뤄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옛날 애들 얘기를 들면은 이제 지금 얘기 죄송합니다. 지금 예를 들고 주고 있는 애들은 죄송해요. 찍다가 이게 목이 좀 메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애들은 최근 5년 이내 애들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좀 많이 오래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데 저 예를 좀 여기서 다 뺐습니다.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능곡고가 이제 일산 고양시 화정에 있는 학교죠. 능곡고 얘도 참 특이한 애죠. L군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굴곡을 제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 친구는 등수가 전교 2등에서 1등 정도 하던 애예요. 굉장히 공부 잘했죠. IQ도 좋고 똘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왜 그러냐, 입시 2달 동안 관리가 안 됐어요. 이때 이제 이쪽 어머님의 그 아버님께서 얘한테 이제 할아버지죠, 돌아가셔가지고 이때 좀 가정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 공백기가 좀 생겼거든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이면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가 한번 이렇게 풀어지는 순간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얘가 영어로 몇 점 맞았냐면은 42점인가 맞아. 42점.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얘가 완전히. 그리고 수시도 1차 붙어놓은 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상태가 완전히 나간 상태가 된 거죠. 마음에 이거는 저는 할아버지님이 돌아가신 거 상관없이 이놈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놈이. 그런데 이제 이때 맞은 처참한 수능 점수 가지고 대학을 보내려니 갈 데가 있나요? 또 공부를 전교 2등씩이나 하던 놈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수를 선택하게 됐죠. 재수할 때 이제 굉장히 독한 학원 갔습니다. 기숙학원 갔죠. 기숙학원을 댕긴다고 해서 다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언제가 고비냐면은 애들이 7월이 고비예요. 7월 왜 고비냐면은 7월쯤 되면 이제 점수가 애들 다 잘 나와요. 재수해서 잘 나오는데 그러면부터 이제 기숙학원 생활하기가 너무 싫어집니다. 그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단계죠. 1월부터 7월까지 감옥 같은 데 살았는데 점수도 나오고 얘도 점수가 이제 언수애가 다 만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공부가 완성됐다 생각이 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7월에 나오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 제가 먼저 얘기해 놓은 게 있었죠. 7월에 나오고 싶어 할 거니까 절대 허락하지 말라고, 애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막 학원 편 들어주고 그러는 거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숙학원비 7월이면 이제 8월, 9월, 10월에 3개월만 댕기면 되니까 기숙학원비가 한 300만 원에 조금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아끼는 게 되잖아요. 그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보내기로 했으면은 그걸 투자해야 돼요, 나중까지. 왜 그러냐? 여기서는 목숨 걸고 애들 관리하거든요. 재수한 애들. 그게 이제 생명력이니까. 또 이쪽 원장님을 또 간접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응? 집에를 안 가고 애들 관리하는 사람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 깝깝하죠. 엄청 관리되니까. 그러나 결국 이 아이도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습관 관리 들어가잖아요. 기상 6시 항상, 취침 11시, 그래서 11시 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활습관 잡아주는 거는 이건 뭐 기본이 다 돼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되냐. 얘 3관왕 했습니다. 3관왕 했습니다. 서울대도 갔고요. 서울대 합격, 연대 합격, 지스트 합격. 3개 합격했습니다. 3관왕. 이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보내시면서도 애하고 얼마나 아웅다웅 하면서도 이거 극복해내셨죠. 역시 이제 스카이 가는 애들의 공통점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딱 바로 서 있어요. 그 돈을 쓸 땐 쓰고 아낄 때 아끼는 거지, 이런 거에다가 아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백석고 댕기는 놈.
백석고 K양. 이 친구도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이 친구는 똘똘했죠. 이 친구도 이제 전교 2등 정도 했죠. 2등에서 2등 하기도 하고 1등 하기도 하고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언제 실패했냐면은 그 한 달 동안 관리를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수능을 처참하게 봤습니다. 수능이 처참해져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 이 친구도 이제 재수를 했죠. 재수했어요. 재수했고 이 친구는 이제 재수할 때 가정 환경이 이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기숙학원까지는 못 갔어요. 일반 그 재종반을 댕겼거든요. 재종반 댕겼는데 이 친구도 고비가 이제 7월이죠. 이 친구 어머님한테도 제가 똑같은 얘기했죠. 7월에 애 나오지 말게 해라. 그 재종반 댕기더라도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9시까지 가야 되니까 애들 9시까지 갔다가 자습실에 있으면은 공부 안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공부하는 테두리 안에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나아요. 근데 그 학원을 벗어나게 되면은 공부를 애들이 아예 안 해요. 응? 이게 돈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버린 게 되죠. 그동안 투자했던 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3관왕을 했습니다. 3관왕. 이 친구는 이제 이공계였기 때문에 고대 화공과 붙고 그 다음에 의과대, 고대 의대가 아니라 이제 고자 들어가는 의대가 있는데 아주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요. 하여간 의대에 붙었습니다. 고자 들어가는 의대가 저쪽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대학 있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살짝 인터넷 검색하고 왔습니다. 고신대 의대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교대도 같이 붙었습니다. 얘가 시험 칠 당시에는 서울교대가 자연계도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긴 하는 애죠. 논술 준비도 안 하고 가서 논술을 썼는데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무진장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죠. 의대. 결국에는 이제 의대 갔습니다. 의대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사례를 쭉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많아요. 저는 갖고 있는 사례가. 결국에는 다 관건이 뭐였냐면은 거기 애 공부 능력은 당연히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시간 활용 능력, 기상 6시,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습관, 그리고 얘도 이제 매일같이 공부하는 그 인내력,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친구도 이제 생활 습관 정도, 얘 친구도 생활 생활 습관하고 이라는 게 안정화가 단 애들은 전부 다 그 좋은 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통점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그 성공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 습관 자체가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이고 그 자체가 이제 공부 습관, 기계적으로 공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그 엄마가 그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은 엄마예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분은 어머님 쪽이기 때문에 애하고 지지고 볶는 것도 어머님이에요. 지지고 볶으시면서 어머님 자체가 먼저 생활 습관의 달인이 되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끌고 가세요. 어머님한테도 좋은 거고 당연히 애들한테도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같이 포기하시든가. 같이 포기하시면 이미 애의 대학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절대로 이제 조금 머리가 좋다 그러면 상위 탑10 정도는 갈똥말똥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진입이 전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입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생활이 안정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고 공부에 그 많은 시간을 뽑아낼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 14시간 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일도 14시간 공부하고 그러려면은 잠도 일정하게 자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견뎌내서 즐겁게 하려면은 이게 기본의 엔진처럼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공부 부담이 적어요. 중학교 때는 그거보단 조금 많죠. 고등학교 때는 더 많고. 이 공부 부담이 많아질수록 시간 관리 능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 관리를 컨트롤 잘한다는 건 뭐겠어요? 생활 습관이 잘 돼 있다는 거고 결국 이게 생활 습관이 잘 돼 있으면 성공 습관 되는 거고 결국에는 공부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혹시 똘똘하더라면 그 옆길로 새지 않게 잘 드리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세미나 마치고요. 비밀번호 얘기 안 해줬네요. 그 교재 비밀번호는 거기 비밀번호는 어저께가 3838이었죠. 오늘은 거기
7878입니다. 7878. 그 교재 다운 안 된다고 막 얘기하신 분 있는데, 교재 다운을 잘 안 되시면 PC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C 파일이기 때문에 PC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C 파일에 이제 7878 눌러주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해놨냐? 강의 끝까지 듣고 교재 가져가시라고. 제 목적은 항상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후기나 소감문을 그 개인 블로그에 써주신 분들에게는 첫아이 예비고일이라는 책자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블로그에 쓰시고 그 저한테 뭐 링크를 좀 보내주시거나 거기 홈페이지 보면은 거기 써놓은 데가 있어요. 써놓은 데가 있고 그 등업하는 란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첫아이 예비고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업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소감 쓰는 게 뭐 힘들고 그러실 텐데 그래도 조금 써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거의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됐으면은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